지금 거신 전화는 7회에서 사원과 희주의 달달한 에피가 많아서 좋았는데요. 원작 스토리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궁금해지는 복선들도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백사원이 자신과 희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인들 중 오드아이가 우리라고 한 공범들과의 전면전을 선택하고 공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방송 뉴스에 406 희주가 알려준 협박범의 몽따주와 특이점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눈이 빛을 받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오드아이라는 것과 흥분하면 말을 더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걸 다 알렸는데요. 백사원이 공개 수사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이 처음에 의심했던 인물 백의용은 대선에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심규진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숨기는데 능했습니다. 홍일경은 중립 포지션입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면 범인을 아는 사람의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백사원이 한 건데요. 백장호 집안의 어둠 속 악행과 연관된 인물로 예상되는 중요 인물인 낚시터 주인이 뉴스에서 오드아이의 얼굴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드라마 등장인물 소개에 나온 낚시터 주인의 이름은 정상훈인데요. 백장호가 저지른 온갖 일에 뒤처리를 하다가 어느 날 낚시터를 폐쇄하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상우가 나유리와 함께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신일 애육원 근처에 있던 별장에서 사라진 아이 4명을 찾고 있는데요. 지상우가 별장주가 정진석인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국세청에 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낚시터 주인의 이름이 정상훈인데 사라졌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별장주는 이름이 정진석인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녀님이 얘기한 쌍둥이 중 사라진 아이와 다른 쌍둥이 한 명을 찾는데 낚시터 주인 정상훈의 행적과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서 원작이 알려주는 스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의 유능하고 멋진 백사원은 백장호가 낳은 혼외자이고 낚시터 주인이 키우고 있었고요. 백의용과 심규진의 아들인 백장호의 손자인 진짜 백사원은 고양이와 물고기를 죽이는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원작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예요. 지금 거신 전화는 6회에서 지금의 백사원이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의 손이 자신의 머리를 물속으로 계속해서 밀어넣는 악몽을 꾸다가 깨어났는데요. 지상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반지를 공개하고 기억을 짜내서 그렸다고 하면서 용반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제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상우도 용반지에 대한 제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우도 기억을 잃은 걸까요? 기억을 쥐어 짜내서 용반지를 그렸다고 한 것도 복선으로 보입니다. 복선이 마구 쏟아진 7회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원이 희주를 지키기 위해 공개 전면전을 선택한 이후 범인과 공범들의 흥미로운 반응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원은 그들이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백사원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희주를 납치했던 오드아이인데요. 오드아이는 뉴스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걸 보고 분노해요. 바로 공범에게 연락해 홍희주를 절벽에서 민 건 내가 아닌데 왜 내 얼굴이 공개된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6회에선 백사원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박도재 행정관의 충격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진짜 백사원에 대한 복수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걸로 보입니다. 협박범이 희주에게 406 폰을 가지러 가겠다고 해서 희주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다행히 그때 사원이 병실에 도착해서 불안에 빠진 희주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드아이, 빛에 의해 변하는 갈색 눈을 한 협박범의 분노에 이어진 장면 전환 후 가장 궁금증을 유발시킨 사람은 지상우입니다. 7회에서 확대경으로 자세하게 보여준 사람은 지상우인데요. 처음으로 지상우가 정신의학과 의사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백사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있는 오드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지상우도 이번 회차에서 자신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우는 미제 사건을 다루고 분석하는 유명 유튜버인데요. 이 유명세로 나유리와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별장에서 고양이를 죽인 아이와 신일 애육원에서 사라진 4명의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지상우가 공개한 용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용반지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사라진 낚시터 주인으로 보입니다. 그는 뉴스에 공개된 백사원 협박범의 얼굴을 보고 손을 떨었는데요. 백장호의 어두운 악행들의 뒤처리를 담당했을 낚시터지기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낚시터 주인인 정상훈이 백장호의 혼외자인 가짜 백사원과 협박범을 함께 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라고 했을 것 같고요. 한편 백사원과 406 홍의주가 그동안 전화로만 서로의 진심을 협박을 얹어서 솔직하게 전하다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희주가 용기를 내서 협박범 406이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기로 한 건데요. 희주가 406으로 사원과 통화하면서 406에게 플러팅하는 사원에게 너는 유부남이라고 화내고 질투하는데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원은 알고 있잖아요. 406에게 대놓고 폭풍 질투하는 희주를 사원도 귀엽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신 전하느니 시크릿 로맨 스릴러라 매 회차 비밀에 쌓인 인물들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숨겨왔던 희주의 비밀 정체인 남편 협박이 특기인 406은 사원의 끝없는 플러팅에 정체를 공개하고 20년 전부터 자신을 지켜준 백사원의 진심과 애정을 알았습니다. 사원도 희주의 진심을 알고 406이었던 희주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죠. 3년 만에 귀국한 홍인아가 희주에게 사원의 정체를 공개할 것 같은데요. 3년 전 결혼식 전날 홍인아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보낸 사람은 백사원일 것 같습니다. 8회 예고에서 희주가 사원에게 모든 걸 다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희주도 백사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사원과 희주를 둘러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위협이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지금 거신 전하느는 사원과 희주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가짜 이름과 타인들의 뒤틀린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아가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